뉴스에일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코너죠. 민생을 부탁해. 오늘은 용인 특례시 이상일 시장님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님 벌써 네. 이 취임하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2년을 뒤돌아볼 때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 또는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작년 3월 15일 정부하고 함께 발표한 네. 용인 특례시 이동 남사읍 220만 평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아하. 조성을 아무래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36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팹 6개를 만들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 150여 개가 같이 입주해서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작년 7월에 네. 우리 용인 특례시가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또 정부에 의해서 지정이 됐고요. 네. 작년 11월에는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바로 옆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완성이 되면 네. 반도체 생태계로는 단일 도시로 세계에서 최대 규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일을 속도를 내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AI 산업이 이제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인데 네네. 그게 대부분 용인에서 이제 앞으로 생산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특히 네. 지금 이번 말씀하신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네. 용인 특례시의 수건 사업이었다면서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도 많았었나 봐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취임한 뒤에 정부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 성공을 시켰고요. 네. 이게 성공하려면 용인의 오랜 수건인 45년 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네. 평택 송탄 아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됩니다. 네. 국가산단의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풀어야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와 또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면적이 용인에 지금 묶여 있는 땅이 오산 전체 면적의 1.5배나 되고요. 아하. 용인 전체 면적의 11%이기 때문에 네. 막대한 규모의 네. 땅이 그동안 규제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좋은 기업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고 또 주거공간,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로 크게 발돋움하게 되면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류하면 또 교통이어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용인시가 100만, 인구 100만인데 뭐 대통령 지금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는 용인 150만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네. 자, 이 정도 규모면 뭐 산업단지만큼이나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좀 뭔가를 세워놨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인구가 지금 110만이 넘었고 150만까지 갈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교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 강조를 하고 있고 대통령 민생 토론회 때도 우리 처인구의 수건 사업인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용인 남사까지 연장하는 걸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네.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국가산단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는 그것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요. 네.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고 또 용인 수지 지역에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을 네. 용인, 수원, 성남, 화성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용 대 편익값이 1.2로 잘 나와서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네. 기흥구의 수건 사업인 분당선을 지하철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말대로 이게 막 추진이 쭉쭉 잘 된다면 용인이 거의 서울 못지않게 오고 가기 편한 도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서울과의 거리는 갈수록 가까워질 그렇죠. 거고요. 반도체에는 결국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재들을 용인에서 우리가 더 활용을 하려면은 교통을
최대한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살기 좋아야 사람들, 젊은 인구들이 네. 또 들어올 텐데 네. 반도체 산업 그러면 또 젊은 인구가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산업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을 또 해야 될 텐데 네, 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으세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네. 최근에 우리 용인에서 추진하는 이것도 제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고교 신설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이고. 455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되고 네. 또 이 마이스트코 지정이 될 텐데 그러면 국비 50억 원이 나오고 기숙사가 있는 38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는 반도체 고교가 네. 우리 용인 남사읍의 남곡초 분교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네. 2026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이야, 뭐 이렇게 되면 뭐 교육과 뭐 산업과 뭐 이런 게 다 갖춰진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네. 있습니다. 아까 출연하시기 전에 우리 여행 전문가가 여행 가기 좋은 곳 없어요. 그랬더니 용인을 네. 추천하면서 그렇습니다. 연극 축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시장님께 제가 직접 묻겠다고 네.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네네. 건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6월 28일부터 앞으로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립니다. 전통과 권위의 연극제고요. 해외에서도 연극인들이 많이 오고 네. 전국의 본선에 오른 16개 팀이 무대에 올라서 경연을 하고 제1회 중국에서는 최초로 대학생 연극제가 또 용인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제가 이 연극을 사랑하는 대학생들 꿈과 끼를 살려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1회 대한민국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립니다. 앞으로 네. 용인에서는 대학생 연극제를 계속 열 계획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금 대한민국 대학 연극제 말고 아까 말한 연극 축제 네. 이게 지금 횟수가 보니까 꽤 많이 됐는데 제42회입니다. 42회인데 지금 용인에서 하는 걸 처음입니다. 보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딴 데서도 계속 했던 거를 유치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유치 경쟁을 우리 용인보다 훨씬 큰 광역시하고 경쟁을 해서 제가 따왔는데요. 아, 직접. 예, 우리 용인이 반도체로는 이제 훌륭한 도시가 되겠지만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또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예술 분야도 계속 업그레이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극제는 또 조남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용인의 홍보대사, 명예대회장으로 활동을 해주시는데 네. 이순재 선생님이 그래요? 명예대회장이시고요. 네. 백일섭 선생, 네. 이정길, 임동진 선생, 서인석 선생, 아이고. 정혜선 선생, 어우, 내로라 박혜미, 하시는 분들이네요. 이재용 뭐 이런 분들이 민우혁 씨도 네. 홍보대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용인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되게 좋은 도시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업무 정말 희생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